45번의 1번 문제 볼게요. 자, 0부터 x가 16 사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루트 2 곱하기 사인의 8분의 파이 x 이것의 n승이네요. 이거 전체의 n승입니다. 자, 이것이 수렴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개수는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풉시다. n에다 1 집어넣어요. 그럼 루트 2 곱하기 사인의 8분의 파이 x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2 집어넣으면 이것의 제곱이 이렇게 됐을 거랍니다. 자, 첫째 항과 공비가 같으니까 첫째 항이 0인 건 체크 안 해도 되겠지. 자, 수렴 조건 정확. 그럼 공비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 2 곱하기 사인의 8분의 파이 x다라고 하는 것이 공비가 될 거란 말이야. 자, 요 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1 들어가야 된다가 저번 주에 했던 거지, 그지? 자, 이 문제를 할 때 그래서 내가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부등식은 뭐로 푼다? 그래프로 푼다. 그럼 그래프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데 자, 1번 그래프를 얘라고 생각하고 2번 그래프를 얘라고 생각합시다. 얘가 2번 그래프고 3번 그래프는 노란색이라고 합시다. 그럼 색깔별로 보면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하얀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 3개를 그리는데 얘는 그리는 거 쉬우니까 얘도 그래프 그리는 거 쉬우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잘 그려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 일단 여기서 이걸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푼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이거 나왔을 때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가 막혔던 이유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 때문에 그래. 수능만 하면서도 삼각함수 하면서 그 그래프 그리는 법에 대한 얘기했잖아. 자, 사인의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 그랬더라? 사인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루트 2를 곱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위아래 올라가는 거니까 이건 안 어렵지. 여기가 원래 2였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루트 2를 곱해줄 테니까 여기는 루트 2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잖아.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잡아야 되는 것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때 요걸 주기를 잡으셔야 돼요. 수능관 수업하면서 얘기를 했잖아. 여기 아까 x 앞에 여기 사인에 할 때 내가 2x라고 얘기를 할 때 요놈의 그래프는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x는 절반만 들어가야 되니까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 자, 근데 요걸 빨리 읽는 게 여기 0일 때부터 2파이까지 갈 때를 따져주니까 자, 이제 노란색 그래프를 그립니다. 노란색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주기를 잘 잡으셔야 돼요. 한 바퀴 돌아올 때. 자, 8분의 파이 x가 8분의 파이 x가 0부터 2파이까지 간다는 얘기는 여기가 x일 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기 위해서 x에는 그냥 0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0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놈이 2파이가 되려면 요 x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16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여기가 16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기를 먼저 잡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는 주기를 잡고 그 다음에 높낮이를 따지는데 루트 2를 곱했으니까 1이 여기는 루트 2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쫙 확장시켜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일단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간색 그립니다. y는 2를 그려요. 루트 2보다 1이 아래에 있을 테니까 1이 여기에 그려졌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 노란색 그립니다. 노란색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려졌겠지. 여기까지 그려졌니? 자,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냐면 0부터 16 사이라고 했으니까 x는 0부터 요거 안 들어갑니다. 저거 할 때 요거 꼭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개수 하나 씁니다. 16까지는 요거도 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x만 물어본 거니까 쭉쭉 내리면서 색깔만 읽으시면 돼요. 빨강, 하양, 노랑의 순서니까 요건 답으로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자, 답으로 됐는데 여기도 답으로 되겠죠. 왜? 여기에 는이 들어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점을 찍어줘야 되겠죠.
여기도 그럼 여기는 하얀색이 위에 있을 때 요건 아닐 거고 그럼 여기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하얀색이 그럼 여기까지가 됐는데 요거는 안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기는 안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은 안 들어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답이 아니니까 뺐다가 자, 그럼 여기서부터 또 다시 답이 되니까 여기가 답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이 되겠죠. 그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살짝을 찍찍찍찍 걷을 때 우리가 답으로 나온 것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구분을 되게 잘 하셨어야 돼요. 여기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를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사인에 8분의 파이 x가 루트 2가 1이 될 때를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는을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 될 때네 2분의 루트 2가 됐을 테니까 자, 요것이 얼마가 되면 되는 거니? 요 놈이 4분의 파이가 되면 되는 거잖아. 맞죠? 사인의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니까 숫자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려면 x는 뭐가 되면 돼요? 2가 되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니? 자, 그 다음부터예요. 이 값 하나를 찾았다 그러면 삼각함수에서는 무조건 대칭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얘를 편하게 풀기 위해서 여기가 16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다가 8도 쓰고 여기다가 4도 썼어요. 이렇게 숫자를 갖다가 절반이니까 왜?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주기성과 대칭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기성과 대칭성. 그래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실 때는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푸실 때는 늘 주기성, 대칭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주기는 당연히 16이니까 똑같이 올라가서 여기 하나 더 그려놨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문제 중에서.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은 얼마냐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가 16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기성이에요. 요 값은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요거 하나만 딱 잡았지? 요거 하나만 딱 잡고 나머지는 안 잡는 이유가 주기성과 대칭성으로 삼각함수의 문제를 푸는 겁니다. 왜? 자, 그러면 사인에서 여기를 딱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이지. 맞지? 그럼 얘랑 더해서 8이잖아요. 이게 8이니까. 그러면 대칭성이라는 얘기는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고 더해서 8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6이 나오겠죠. 맞지? 그러면 x는 0부터 2까지 달하는 답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잡아줘야 될 거 아니니, 그지? 여기를 잡아줄 때는 자, 마이너스 있는 이쪽을 잡아줄 때는 요 놈을 잡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를 잡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를 잡는 게 아니라 2를 잡는 거예요. 플러스 쪽을 잡는 겁니다. 그럼 요것의 값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주기성과 대칭성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각함수가 이렇게 어떻게든 그려졌다라고 칠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는 좌우가 대칭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 점을 기울점으로 해서 점대칭이에요. 점대칭이에요. 코사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코사인을 이동하면 사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각함수 주기성과 대칭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요 점을 떡하니 잡아서 여기가 점대칭이 되는데 여기가 아까 8이었고 그럼 여기서 두 칸을 갔잖아요.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면 요거 대칭관계 성립되자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두 칸을 가니까 여기는 보나마나 1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랑 여기랑 더해서 왜? 여기서부터 이제 주기성으로 따지는 거예요. 얘랑 얘랑 더하니까 24예요. 그럼 얘랑 얘랑 더해도 24니까 여기는 14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다. 그러면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이 되는 거니까요.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는 그럼 여기서 1, 2니까 2개가 나왔을 거고요. 6, 7, 8, 9니까 4개가 나왔겠지. 10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14는 안 되고 16도 안 되니까 15니까 1개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됐는가? 그럼 여기 이 문제를 못 푼 문제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공비를 잡았을 때 그 다음부터 부등식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 그래프로 풀으라니. 모든 부등식은 그래프로 푼다 해서 그래프를 갖고 문제를 풀어버려 다시.
이렇게 익혀주세요. 여기까지 됩니다. 자, 당연하게 그러면 아마 2번 문제도 삼각함수 때문에 사인 이거 잘 못 풀어서 틀렸을 겁니다. 그죠? 자, 요것도 그렇게 해서 풀어보시고 안 되면 또 한 번 질문을 할게요. 자, 또 자, 이제 그러면 자, 오늘 하는 것이 수능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들 패턴인데요. 여기까지는 3점 패턴으로 나옵니다. 오늘 하는 것까지 3점 패턴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거를 갖다가 수열의 합까지 연결을 시켰을 때 무한 등비 급수까지 갔을 때가 4점짜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점짜리 할 때는 진도를 조금 천천히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갈 겁니다. 자, 일단 어떤 거를 먼저 볼 거냐면 36쪽에 있는 것부터 가겠습니다.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 마이너스 R의 n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해라 그랬고 R은 마이너스 1은 아니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왜냐면 마이너스 1 들어가면 n이 1, 2, 3, 4 들어가도 홀수 나오면 0 나오기 전에 분모가 그래서 이제 얘는 뺀 거고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이게 사실은 저번 주에 한 걸 다 이해하셨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떠들 말이 사실은 없어요.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쭉 넘어가는 겁니다. 해보세요. 여기서 이것의 수렴 발산률 때 n이 지수에 있죠. n이 지수에 있을 때 첫 번째 알고리즘이 뭐여야 되냐? 무조건 n승 대 n승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항이 다 n승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의 n승 더하기 R의 n승 분의 1의 n승 빼기 R의 n승. 이것이 1번 스텝이에요. 무조건 n승 대 n승 싸움으로 만듭니다. 여기까지 되죠? 자, 두 번째 스텝입니다. n승 대 n승 싸움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n승 대 n승 싸움으로 만들어 놓으면 근데 제가 여기 1인데 제가 1 곱하기라고 써놓을게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만 여기가 3이 있다 하더라도 3 곱하기 1의 n승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이거 3의 n승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여기가 만약에 3이었다면 3 곱하기 1의 n승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서 두 번째 스텝입니다. 요 n승에 있는 요 놈과 요 놈이 누가 크냐를 따지셔야 돼요. 근데 뭐가 크냐? 절대값이 크냐를 따지셔야 돼요. 즉 R의 절대값이 1의 절대값보다 크냐 작으냐를 따지셔야 돼요. 근데 1의 절대값이 당연히 1일 테니까 그럼 무슨 얘기가 됩니까?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라면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R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라면 자, 요걸 유식하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부터 R이 1 사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R이 1보다 크다면이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절대값이 누가 크냐 조심하셔야 돼요. 숫자가 누가 크냐가 아닙니다. 절대값이 누가 크냐로 따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는은 빠졌으니까 R이 1일 때하고 R이 마이너스 1일 때를 따지는데 이건 조건에서 빼버렸으니까 그럼 R이 1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문제가 이렇게 갈라져서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요 놈으로 따지게 되면 얘가 크냐 얘가 크냐 했더니 이쪽의 절대값이 크지 않습니까? 그지? 그럼 이거 두 개를 안 봅니다. 그러니까 답은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라면 1이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됐다면요. 얘랑 중에서 이 놈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면 답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죠. 맞죠? 그럼 R이 1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1일 때는 여기가 1이니까 그거 똑같으니까 이제 계산해봐야겠죠. 야, 여기는 1이고 분의 여기는 1 빼기니까 0이니까 답은 0이다 해서 세 가지 케이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 발산 조사를 하면 R이 이거일 때는 1이고 요거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이거일 때는 0이다 이렇게 답을 세 가지로 쓰셔야 돼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바꿔서 내냐면 여기까지는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51번에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2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요거 별표 쳐놓으셔야 돼요. 요거 별표 쳐놓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해서 잘 써먹습니다. 잘 써먹어요. 자, 극한의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제 순서대로 갑시다. 극한의 문제인데 n이 지수에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로직이 뭡니다? n승 대 n승 싸움 만들어라 이러셔야 돼요. 그러면 곱하기 1의 n승이라고 쓰시고요. 곱하기 1의 n승이라고 써서 모든 항의 n승이 위에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1단계.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안에 있는 놈하고 1하고 누가 크냐를 따지셔야 돼요. 절대값이 누가 크냐. 절대값이 누가 크냐를 따지셔요. 그러면 5분의 m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와 5분의 m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와 5분의 m의 절대값이 1이 되는 경우로 계산을 하셔야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요거 근데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온갖 장난을 잘 쳐요. 나중에 여러분 오늘 이따가도 하겠지만 여기 안에다가요 그래프도 집어넣어요. 그래프도 집어넣어요. 되게 중요한 게 절대값이 누가 크냐를 따지셔요. 절대값이 누가 크냐. 자, 근데 이걸 따지려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문제는 올해도 다행인 게 m을 자연수 m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음수는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음수는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절대값이라고 했지만 당연히 얘는 양수일 거고 얘는 당연히 양수일 거고 얘도 당연히 양수일 테니까 절대값을 풀어준 것은 문제 조금 줄여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수 그랬다 그러면 마이너스까지 다 계산하셔야 돼요. 원래는 절대값을 넣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 조건은 무슨 조건으로 바꾸냐면 m이 5보다 큰 경우라면과 m이 5보다 작은 경우라면과 m이 5인 경우로 갈라지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m이 5보다 큰 경우라면 이쪽을 안 봅니다. 이쪽을 안 보니까 답은 당연히 1이었어야 되니까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2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m이 5보다 작은 경우라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m이 5보다 작은 경우라면 이쪽 것이 안 보니까 요거 하니까 2가 되면 그럼 m이 5보다 작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 2, 3, 4가 되겠죠.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이 5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럼 얘가 5면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 되니까 그럼 계산해봐야죠. 그럼 여기는 2가 됐을 거고 여기는 3이 됐을 테니까 답이 2가 아니니까 이건 답이 아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부터 얘네들 문제 내는 것은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여기다가 그래프를 때려 넣습니다. 이렇게 때려 넣는 겁니다. 맞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보는 눈이 똑같아야 돼요. 여기? 그럼 얘랑 누가 커? F가 커? G가 커? 그럼 그래프 그려가지고 누가 크냐? 아니죠. 절대값이 누가 크냐를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fx의 절대값과 gx의 절대값의 싸움으로 봐서 누가 더 크냐, 즉 숫자가 누가 더 크냐로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문제가 하나 쓱 가보겠습니다. 자, 53번에 있는 문제. 자, 37쪽에 53번 문제예요. 자, 일단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뭐라 그랬냐면 hx가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리미트나 시그마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함수가 지정이 돼요. 리미트와 시그마가 있는 함수에서 어떤 함수가 지정이 될 때는 hx를 일단 무시하고요. 이거 두 놈을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를 정리해놓고 hx가 들어가셔야 돼요. 요걸 습관화들이세요. 일단 리미트나 시그마가 있을 경우에는 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hx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원칙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hx를 무시하고 요것만 먼저 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이 뭐라 그랬더라? 첫 번째 원칙은 n이 지수에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n승 대 n승 만들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n이고 여기는 n입니다. n 플러스 1승 안 돼요. 여기다가 fx를 따로 하나를 뽑아 놓으십니다. n승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그 다음에 gx는 n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n승 대 n승 싸움을 일단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놈과 이놈의 절대값이 누가 크냐를 따질 겁니다. 절대값이 누가 크냐를 따질 거예요. 여기라면 fx가 커요. 여기라면 gx가 커요. 맞죠? 맞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이것의 절대값하고요. 자, 얘를 절대값하면 이 직선은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이것의 절대값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누가 커요? 여기는 f가 커요. 맞죠? 그러니까 자, 근데 이제 절대값을 안 하고 따진다면 이렇게 딱 그렸을 때 이쪽 게 숫자가 크잖아요. 어쨌든 둘 다 올라갈 거니까 같은 쪽에 있다 그러면 같은 쪽에 있다라고 하면 이놈이 당연히 절대값이 클 테니까 fx가 크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절대값을 시키면 그러면 여기는 g가 크다가 여기를 만나는 점부터는 다시 또 f가 커집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거 그림 있다라고 해서 그냥 미안해 이렇게 따지시면 큰일 납니다. 누가 크다 누가 작다는 예를 들어서 그래프 하나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프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F고 이게 G였다라고 칩시다. 자, 요 놈이 두 개가 저 똑같은 문제로 떨어졌어요. N승, N승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자, 누가 크냐 이렇게 따졌을 때 여기는 F가 커요. 여기는 G가 커요. 여기는 F가 커요.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뭐 하셨어야 됩니다? 절대값 그러셨어야 돼요. 절대값.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F가 커요. 여기서부터는 G가 커요. 여기는 G가 커요. 이거 넘어가면 F가 커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끊어 올리셨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죠? 이해되신 거죠? 요게 꼭 요게 따지고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울기가 커진다 그러면 요 놈이 그럼 요거 접선의 기울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관통될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이거 설명할 때 큰 놈 따지라고 안 했어요. 절대값이 큰 놈 따지라고 그랬어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이거 절대값이 큰 놈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물어본 게 2하고 3만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자 이쪽 쪽은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큽니다. 절대값이 둘 다 양수니까 고민할 거 없이 위에 있는 놈이 크겠죠. 같은 거니까 이놈이 클 거라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뭘 보면 됩니다. fx를 보면 돼요. 자, 양수 따지면 0부터 3까지는 그냥 fx를 보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fx가 돼요. 즉 hx는 그럼 이건 뭐예요? x가 0부터 3까지가 될 때는 fx가 라고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fx가 3부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간 적당한 어디까지는 gx가 커요. 맞죠? 그럼 gx가 크니까 이거 두 개가 안 볼 테니까 답은 5라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대충 이쪽 어디였다라고 하면 그럼 얘가 크단 말이죠. 그럼 5라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똑같아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값이잖아요. 맞죠? 그게 언제 올게요? x가 뭐일 때? 3일 때는 똑같겠죠. 맞지 않습니까? x가 3일 때는 똑같은데 그러면 얘랑이 똑같은 값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값이면 여기는 뭐 둘 다 EF 이렇게, 그럼 여기는 EF고요. 분의 여기는 얘랑이 똑같으니까요. F 뭐 여기 이거 2가 나올 거고요. F로 약분시켰다라고 하면 2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뭐가 돼요? fx 더하기 5가 이렇게 되겠죠. 두 개가 똑같은 놈이 될 테니까. 자, 근데 f의 3이 뭡니다? 3이죠? 그쵸? 물어본 건 3이니까 이제 그때 집어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fx는 이렇게, hx는 이렇게 될 거라. 물론 g로 쓰셔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랍니다. 자, 물어본 게 f의 h의 2죠. 그럼 x에다 2 집어 넣어달라는 얘기니까 x에다 2 집어 넣어달라니까 fx가 4니까 이 값은 4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x가 3인 경우에는 h의 3이니까 x가 3인 경우에는 g도 4고 f도 4잖아요. 그럼 뭐 얘랑 다 똑같이 4, 4, 4, 4 이래버리니까요. 뭐 여기다 이제 그럼 이렇게 되겠죠. 4 더하기 4분의 4 곱하기 n승 들어가니까 2하고 여기가 4의 n승 이렇게 돼서 이 두 개는 약분될 거예요. 어차피 얘네들은 약분되니까 자 여기는 2가 될 거고요. 4 더하기 5가 됐을 테니까요. 3이죠. 3. 이렇게 돼서 답이 또 4라고 나오네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올라가셔가지고요. 마플 개념 익힘 5번 문제예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첫 번째 해석이 뭡니다. fx라고 하는 것과 리미트 또는 시그마가 같이 나오면 일단 얘부터 생각하시는 겁니다. fx는 나중에 1번, 그치? 두 번째, 자, 리미트를 풀 때는요 n승 대 n승 싸움 만들어라가 두 번째, 맞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싸그리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무한대로 갈 때 x의 n승 더하기 2의 n승 분의 x 곱하기 x의 n승 더하기 여기는 4 곱하기 2의 n승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그러면 n승 대 n승에 딱 보니까 x하고 2 중에서 누가 크냐의 변수가 됐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x의 절대값과 2의 절대값은 당연히 2일 테니까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x의 절대값하고 2하고 누가 크냐의 싸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를 딱 보니까 x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x를 양수라고 가정을 해도 문제 뒤에 있는 문제상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x만 딱 놓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럼 x가 0부터 2 사이에 있었다면 x가 0부터 2 사이에 있었다면 요거는 x항을 안 보는 거니까 약분해서 답은 4다라고 나오겠죠. 그럼 x가 2보다 크다면 x가 2보다 큰 경우라면 이쪽 항을 안 볼 테니까 그때는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x가 2라면요. x가 2라면 얘랑 같은 애들이니까 승부를 봐야 되겠습니다. x에다 2를 집어넣어 주니까 2 곱하기 2의 n승 더하기 4 곱하기 2의 n승분에 2의 n승 더하기 2의 n승인데 2의 n승으로 다 약분해 버리면 여기는 2가 됐을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6이 됐겠죠. 그럼 이 값은 3이다라고 나오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까지가 몸에 딱 배고 나면 그 다음에 응용되는 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 니네 괴롭히려고 나오는 거예요. f의 1은 뭐냐? x에다 1 집어넣으면 뭐냐? 4다. f의 2는 뭐냐? 여기는 3이다. f의 3은 뭐냐? 그 다음부터는 x니까요. 그냥 3이고 f의 4는 4고요. 땡땡땡에서 f의 10은 10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다 더해 달라는 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7이니까 딱 떼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맞죠? 등차 수열의 기본. 자, 저번 시간에 좀 수능만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등차 수열의 기본은 거꾸로 쓰는 게 일단 첫 번째 기본. 자, 거꾸로 써볼게요. 3, 10 더하니까 13인데 몇 개 나옵니까? 3부터 10까지면 8개가 나오나요? 자, 그럼 8개 나누기 2 해주시면 자, 곱해서 52가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 공차가 1이니까 자, SN의 공식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2분의 1 n제곱 플러스 첫째 항이 3이니까 2분의 5n 쓰시면 첫째 항이 3이다가 되겠죠. 자, 이때 n이 얼마입니까? 8개니까 n에다 8 집어넣어서 답을 구하시는 것이 두 번째 방법. 여기까지 되셨죠? 자, 요렇게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자, 요렇게 해서 그러면 한 문제만 풀고 아니 그래 한 문제만 풀겠습니다. 52번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등비 수열의 문제가 아니라 수열을 이거 하시면서 수열 정리하세요. 수열 다 까먹어가지고 자, 이제 여기까지 왔죠? 그럼 이놈과 1이 누가 크냐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K가 1부터 10까지 들어갈 거니까 K가 1부터 10까지 들어가니까 얘는 마이너스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K분의 6하고 1하고
누가 크냐의 싸움만 보면 되잖아요. 어차피 자연수 들어갈 거니까. 그럼 K가 자 0보다는 크고요. 6보다는 작은 상태라면 얘는 1보다 크겠죠. 맞죠? 그럼 얘가 1보다 크니까 이쪽 항을 안 보고 약분하니까 K분의 6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K분의 6이 1보다 지금 얘가 큰 경우를 따졌죠. 1보다 작은 경우라면요. 얘가 1보다 작으면 K가 6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K가 6보다 큰 경우라면 자 이쪽 항을 안 봅니다. 이쪽 항을 안 보니까 여기는 다 날아가 버리고 0 돼 버리겠죠. 날아가면서 얘는 다 0 되는 거예요. 그죠? 자 0이 돼 버리니까 그럼 얘는 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K분의 6이 1이 되는 경우는 K가 6이 되는 경우인데 K가 6이 되면 얘가 1이고 1이고 1이라는 얘기니까 그때는 답이 뭐가 됩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면요. 자, 시그마가 나왔어요. 시그마가 나왔을 때 간단한 계산을 분리시키고 공식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감명받아서 그 다음부터 모든 시그마를 갖다 그렇게 풀려고 하는데요. 시그마가 나오면 일단 첫 번째 분리를 시킵니다. 자, 더하기 빼기를 시그마 두 개로 분리를 시켜요. 두 번째 공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세 번째 뭐 하시냐면 대입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대입이에요. 1번, 2번은 당연히 눈에 빤히 보이는 거니까 분리해서 계산할 거야. 그 다음에 공식 있으면 공식 넣을 거야. 이렇게 할 건데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대입이에요. 대입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1 곱하기 A1 더하기 2 곱하기 A2 더하기 3 곱하기 A3 더하기 이렇게 나와서 마지막에 10 곱하기 A의 10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시그마가 나왔을 경우에 분리 공식 대입인데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대입이에요. 왜? 여차하면 대입해야 되는데 왜? 이거 공식 안 나오거든요. 범위 잘라놨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K분의 6이 나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만 6일 때는 K가 6일 때 아니라 6 곱하기 A의 6일 때는 A의 6이 얼마냐면 2분의 1이니까 요 값은 3이라고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6보다 큰 7, 8, 9, 10, 11 이렇게 되면 여기다 7 곱하기 A 7인데 그 다음부터 얘가 뭐 됩니까? 0 돼버리죠. 그럼 뒤는 다 0인 거예요. 맞죠? 어쨌든 잘라서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1, 2, 3, 4, 5일 때는요. 이게 들어갈 거예요. K분의 6이 되니까 이거는 뭐가 됩니까? 1분의 6, 여기는 2분의 6, 여기는 3분의 6. 그러니까 이거 약분해주면 다 6, 6, 6 이렇게 나오겠죠. 1, 2, 3, 4, 5까지가 6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뭘 여러분들이 딱 지금부터 생각해 두셔야 되냐면 시그마 나왔을 때 내가 뭔가 모르겠다, 뭔가 희한하다 그러면 대입하세요. 시그마 나오면 1, 2, 3, 4, 5를 대입하세요. 1 넣고 2 넣고 3 넣고 중간에 얘가 이제 함수를 달라놨으니까 여기서 중간에 값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로 풀어보시고요. 54번 문제입니다. 자, 별표 하나씩.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얘도 무한대로 가고요. 얘도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는데, 여러분 제가 이게 n이 밑에 있는 다함수의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볼게요. 자, 요거는
그래프를 보시면서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 그래프는 x의 4제곱에 관련된 그래프고요. 이거는 5 곱하기 x의 세제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 풀다가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차 함수가요 이렇게 생겨먹었어. 이렇게 생겨먹었어. 근데 어떤 3차 함수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교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게 fx, 얘가 gx입니다. fx와 gx의 교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세 개입니다. 세 개. 왜 그러냐? 요거 2차죠. 2차잖아요. 그쵸? 요거 3차죠. 그럼 얘가 한없이 올라가면 이 3차가요, 반드시 2차를 추월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추월하게 돼 있어요. 3차가. 근데 본인들이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아 교점의 개수는요 2개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3차는요 반드시 2차를 추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안 그려지더라도 반드시 3차는 2차를 추월한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차수가 높은 애는요 무조건 얘를 작은 애를 무조건 무한대로 가서 이깁니다. 차수가 큰 애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n의 4제곱하고요 5n 세제곱을 따졌을 때 누가 이기냐면 무조건 무한대로 가면 얘가 이깁니다.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당연히 뭐로 나와요? 무한대로 나오는 거죠. 얘가 이기니까. 근데 여기가 만약에 6승 이렇게 5승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얘가 이기는 거예요. 무한대로 갔을 때. 즉 차수가 높은 애가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림 그리면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놓고 나서 얘가 이걸 여기까지 뜯 끊어놓고 교점에서 2개인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경우 무조건 3개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차수가 높은 놈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 되게 중요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놈의 차수가 크다 그러면 얘랑 반드시 가서 하나 이거 머릿속에 박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빼줘가지고 아마 올해 미적분 30번 문제도 요거를 알았어야 되는 문제가 이거 있었어야 될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인데 교점의 개수 하나가 틀려요. 잘못하면 그래프 잘못 그리면 이기는 놈이 반드시 얘는 추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도 한번 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내가 이거를 증명을 해드렸거든요. 뭐 4의 n승으로 묶어서라고 증명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얘도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이래요. 여기 3의 x승이 이렇게 있었고요. 4의 x승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이거보다 공률이 더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이놈이 얘를 엄청난 격차로 늘어나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뺐을 때. 그래서 이거는 얘가 이깁니다. 이놈이 큰 놈이 이겨요. 그럼 n승이니까 큰 놈이 이긴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얘가 이기든 얘가 이기든 이건 둘 다 뭐로 가죠? 0으로 가죠? 0으로 가니까 고민할 게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근데 둘 다 무한대로 가는 놈이 빠져있는 경우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놈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겨요. 그럼 고민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루트 안에다 넣고 이렇게 했죠. 이 문제 풀 때 자, 이것의 최고차를 갖고 따지면 여기가 2n인데 여기가 n이니까 여기 숫자가 높으면 무조건 이놈이 이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a라고 썼는데 이것이 수렴을 했다라고 하면 a는 일단 2고 봐야 된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차는 일단
지워지지 않는 상태라도 최고차가 같지 않으면요 무조건 큰 놈만 따지시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동의됐죠? 자, 요 문제 두 개를 패러디를 해서 내는 문제가 바로 54번 문제입니다. 그래요? 루트 16의 n승 플러스 a의 n승 빼기 4의 n승 이렇게 돼 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게 자연수 A라고 했어요. 다행입니다. A는 자연수라고 했단 말입니다. A는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A가 만약에 19였다라고 하면 얘랑 얘랑 따지면 누가 커요? 얘가 크죠? 그럼 무조건 무한대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큰 놈과 큰 놈을 따졌을 때 그럼 이렇게 되면 무조건 얘는 무한대로 가야 돼. 큰 놈만 볼 거니까.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러니까 A는요 일단 16이 되는 거 16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루트 2가 앞에 곱해줬잖아요. 숫자가 더 커버리잖아요. 그래서 A는요 16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럼 이놈이 더 큰 놈일 때 얘랑 얘랑 딱 보니까 이놈과 이놈은 같죠? 승부를 봐야 되는 놈이 되는 거죠. 자, 요 논리가 지수에서도 똑같이 작용이 됩니다. 등비에서. 그러니까 논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럼 얘랑 얘랑 승부를 딱 보니까 얘랑 얘랑 이 조건이 들어가지 않으면 얘는 수렴을 못해요. 발산해버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얘랑 얘랑 승부 봐야 되니까 유리화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자, 이것의 제곱과 이것의 제곱하면 A의 n승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이놈과 이놈인데 그러면 A가 지금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건 4의 n승과 이거 안 봐도 되죠? 이제 작은 놈이니까. 그럼 이건 4의 n승으로 더 나올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면 4의 n승이고 A의 n승인데 누가 크냐의 싸움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A가 5가 되면은요 무한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A가 1 돼도 되나요? 되죠? 0 나오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1, 2, 3, 4도 될까요? 4도 되겠죠? 왜? 이거는 2분의 1로 나올 테니까. 5부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1, 2, 3, 4까지가 수렴하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됐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루트 했던 거랑 동일한 개념이에요. 동일한 개념인데 이거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까처럼 그게 누가 큰 놈이라고 봐서 큰 놈만 볼 거야 라고 했는데 답이 나와버리면 거기서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답이 달라지면 그 얘기를 패러디한 문제 54번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천천히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넘어갔습니다. 자, 38쪽에 나와 있는 문제는 이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는 문제라서요. 요건 이제 응용 문제인데 일단 제가 하나를 풀고요. 요건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응용하는 것들을 갖다가 아까 그 수열의 극한에서 응용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냥 식을 세우기만 하면 계산은 정해진 순서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요. x는 9의 n승이 y는 루트 x. 자, x는 9의 n승이 자, 여기랑 만나는 점을 갖다가 각각 여기를 pn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여기를 qn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x가 9의 n 플러스 1승이라고 만나는 요 점을 갖다가요. p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여기를 q의 n 플러스 1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사각형
이 사각형의 넓이, 자, 요것을 갖다가 AN을 구하라. 이제 요건 식을 중간으로 끊어준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뭔가를 막혔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거겠죠. 이거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죠.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반드시 평행해야 됩니다. 왜? 사다리는 얘가 평행하다가 기본 전제예요. 사다리가. 그래서 사다리꼴은 하나는 반드시 평행해야 됩니다. 자,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밑에 거를 위에다 놓고 아래 거를 위에다 넣어서 직사각형 또는 평행사면을 더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하고 나면 이거 전체가 나오니까 반 자르면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요 점은 뭐가 되냐면 9의 n승, 루트 9의 n승이 될 거고요. 요 점은 뭐가 됐다냐면 9의 n 플러스 1승, 루트 9의 n 플러스 1승이 됐겠죠. 자, 윗변과 아랫변을 더합니다. 자, 윗변과 아랫변을 더하니까요. 9의 루트 9의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9의 n승.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요. 9의 n 플러스 1승 빼기 9의 n승 곱하기 2분의 1. 요것이 당연히 AN이겠죠. 뭐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뭐 정리는 하던지 말던지인데 해야 되나? 참 곱하기 이렇게 되겠지? 정리를 해 말아 할까요? 자, 요거는 9는 어쨌든 별 나오니까요. 요거 여러분 여기서 플러스 요거는 건 무조건 빼버릇하세요. 자, 빼버릇하니까 9의 n승이고 루트 9니까 빠져나오면 3이 됐을 겁니다. 2분의 1 곱하기 여기 3 곱하기 9의 n승, 9의 n승. 그러면 2 곱하기 루트 9의 n승이니까 여기는 3의 n승.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는 약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9의 n승으로 묶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 빼기 8이 1이 됐을 테니까 이거는 8이 됐겠네요. 그러면 3, 8은 24. 이렇게 됐겠네요. 그죠? 그러면, 왜 24? 잠시만요. 자, 2분의 1이고요. 여기는 9니까 3으로 나왔을 거고요. 4, 3의 n승 곱하기 9의 n승으로 묶어주면 9 빼기 1이니까 8. 뭔가 내가 계산을 뭔가 잘못했나 보네. 16 곱하기 27의 n승 뭐 이따위로 정리가 됐겠습니다. AN은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는 위아래식 그대로 세우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미트 AR 없이 무한대로 갈 때요. AN은 16 곱하기 27의 n승 플러스 20의 n승 분의 AN 플러스 1은 16 곱하기 27의 n 플러스 1승 빼기 20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끝난 거잖아요. 우리는 n승 대 n승 싸움 볼 거니까 여기다가 27 바깥으로 꼽아놓고 누가 커요? 이거 약분해서 답은 27 이렇게 쓰시면 되죠. 계산은 단순하게 떨어집니다. 자, 그럼 문제의 키가 뭘까요? 여기서 식을 얼만큼 잘 세워주느냐의 문제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어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모르시면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가 전체적으로 됐는데 여기서 하나만 문제를 보고 갔고 42쪽에 제가 좀 떠들어주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42쪽에요. 73번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는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SN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AN 뽑아내는 법부터 아셔야 되죠? 그쵸? 그러면 SN에서 S의 N-1을 빼내면 AN이 되는데 이것은 2부터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수열에서 정리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SN이나 합이 나왔을 때 나중에 이제 수능반 수업할 때 이거 굉장히 또 한번 잡아가지고 수열 잡을 때 한번 되게 인정 많이 놀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SN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S의 N은 2N 플러스 2의 N승이고요. S의 N-1은 2의 N-1 플러스 2의 N-1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를 빼내버립니다. 자, 그러면 2의 n승 빼기 2의 n-1이 되고요. 플러스 2n 빼기 2인데요. 여기서 여기를 빼주니까 플러스 2가 이렇게 됐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죠? 자, 저는 쓸데없이 이걸 하진 않긴 하는데요. 요 놈을 정리를 하실 때 이것이 AN이죠? AN인데 N은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2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1은 어떻게 구합니까? 1은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A의 원은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2 더하기 2의 1승 해서 얘는 4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2부터는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n이 2일 때.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여기서요. 이게 극한의 문제에서는요. 극한의 문제에서는 이제 여기서 제일 이걸 가지고 정리하려고 자꾸 그러는데요. 이건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원에서 따질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애들이 다 무슨 짓을 하냐면요. 2의 n승으로 묶고요. 1 빼기 해놓고 2의 마이너스 1승 이거 갖고 또 낑낑거려야 돼. 왜 n으로 묶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2의 5승 빼기 2의 4승 그러면 이걸 왜 2의 5승으로 묶어요? 2의 4승으로 묶어야죠. 그래 2 빼기 1하면 그냥 2의 4승 이러면 될걸. 꼭 큰 거 갖고 묶을 이걸 왜 나는 n으로 묶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n-1로 묶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2의 n-1로 묶으면 여기 하나가 더 있으니까 2일 거고요. 이러면 그냥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산하시면 3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즉 지수를 묶을 때는요 작은 거로 묶으세요. 묶어야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작은 차수로 묶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큰 놈 갖고 문제하면서 지수 법칙도 헷갈려가지고 갤갤갤갤거리고 앉아있거든요. 그럼 이걸 묶어야 된다라고 하면 2의 n-1로 묶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무한대 n으로 갈 때는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우리는 뭐라 그랬죠? n승 대 n승 싸움 만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2의 n승분에 묶어도 돼요. 제가 그냥 2의 n승으로 하면 여기는 2분의 1 남을 거고요. 2 곱하기 1의 n승 이렇게 버릇처럼 하시면 돼요.
자, 2가 크냐 1이 크냐 2가 크니까 이 정도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2의 n승 약분해버리고 나면 이렇게 해서 답은 2분의 1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거 할 때 계속 수열에 나왔을 때 어떤 짓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몸에 배서하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n이 남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잘 안 냅니다만, 여기가 만약에 n 제곱이었다 그러면 여기가 n이 남아요. 뭐 4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남습니다. n이 남으면 어떻게 할까요? 2의 n승하고요 4n이 같이 붙었어요. 누가 이긴다고? 네, 날리십니다. 고민 없이 날리십니다. 여기가 100승이라 하더라도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날려버리십니다. 지수가 이긴다고 했죠 저번에 내가 이렇게 같이 나왔다. 혹시 나오면 그냥 날라간다 이러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써야 되는 미적분에서는 써줘요. 이렇게 써줍니다. 얘는 지수, 얘는 아직 얘 안 배웠지.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긴다 해서 여기다 이렇게 써줘요. 이걸 써줘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냥 알고 가자. 알고 가자. 누가 이긴다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일단 수렴, 등비 수열까지는 됐습니다. 자, 여기 문제 나오는 것까지 풀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급수로 넘어갈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